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는데, 어라, 언제부터인가 내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예전보다 칙칙해지고 점점 늘어가는 기미와 검버섯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실 때 말이에요. 특히 동창회나 친구 모임에 나가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다들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피부가 탱탱해 보이는데 나만 유독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움츠러들고 사진 찍을 때도 뒤로 빠지고 싶어지실 때가 있으시죠? 아, 정말 이런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막상 뭔가 해보려고 하면 또 이런 고민이 생기시잖아요. 피부과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요즘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시죠. 한 번 가면 몇십만 원은 기본이고 계속 다녀야 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우실 수밖에요. 그렇다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각종 민간 요법들을 따라 해보자니 이것도 걱정이 되시죠. 레몬을 얼굴에 바르면 좋다더라. 소금으로 문지르면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는데 정작 우리 같은 50대 이상 어머님들 피부에 맞는 건지 혹시나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앞서실 거예요. 사실 이런 고민들 저희 또래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그냥 비누로 세수하고 로션 하나면 충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죠. 특히 사진을 찍고 나서 보면 더욱 그래요. 어머, 내가 이렇게 늙어 보였나 싶어서 깜짝 놀라실 때가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리 또래 어머님들을 위한 안전하고 검증된 피부 관리 비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것도 집에서 간단하게 돈 많이 안 들이고 부작용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말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거울 보기가 두려워지더라고요. 화장을 해도 뭔가 칙칙하고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기미 때문에 깔끔하게 커버가 안 되고 목 주변에 생긴 작은 사마귀들 때문에 목이 깊게 파인 옷은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피부가 나빠지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올바른 관리법만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할머님들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여든이 넘으셔도 피부가 정말 좋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해오신 생활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혜들을 잊고 살아왔던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갖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과 시술도 자주 받고 하는데 정작 우리 어머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피부 관리 지혜는 무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우리 할머님들이 사용하셨던 그 방법들이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바로 그런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적인 지식이 만나서 탄생한 특별한 비법들이에요. 그것도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한 방법들만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잠깐, 그런데 이런 소중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에 꼭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정말 알차게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것들, 그동안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진짜 비법들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에요. 특히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목 주변 사마귀 때문에 스카프로 가리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 칙칙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간에 나가시면 정말 아까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정말 특별한 보너스 팁도 준비해 놨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어요. 먼저 검버섯과 기미, 이 두 녀석의 정체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검버섯은 의학 용어로 지루각화증이라고 하는데요. 나이 들면서 생긴다고 해서 노인성 반점이라고도 불러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수십 년 동안 햇빛을 쬐면서 피부 세포가 손상되고 그 세포들이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고 뭉쳐서 굳어진 게 바로 검버섯이에요. 그래서 손등이나 얼굴, 가슴 부분처럼 햇볕을 많이 받는 부위에 특히 잘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자외선 차단제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냥 떼약볕에서도 모자 하나 쓰고 농사일하고 빨래하고 했는데 그때 쌓인 햇빛 손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재미있는 게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햇볕을 많이 받으면서도 피부가 좋으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천연 재료로 만든 것들을 항상 발랐기 때문이에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얼굴을 닦으셨고 쌀뜨물로 세수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런 지혜를 잊고 화학 성분이 가득한 것들만 사용하게 됐어요. 반면에 기미는 좀 달라요. 의학 용어로는 멜라스마라고 하는데 이건 호르몬 변화와 자외선 노출이 합작해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특히 폐경 전후 여성분들, 그리고 임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이 생기죠. 아이 낳고 나서 갑자기 얼굴에 갈색 반점들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바로 그게 기미예요. 기미는 검버섯과 달리 피부가 울퉁불퉁하지 않고 물감이 번진 것처럼 흐릿하게 생겨요. 그래서 화장으로 가리려고 해도 쉽게 가려지지 않아서 더 속상하시죠. 특히 광대뼈 부분이나 이마, 콧등에 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미가 생기는 이유 중에 스트레스도 큰 몫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래 어머님들, 자식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스트레스가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결국 피부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이런 검버섯이나 기미가 그냥 보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문제 없지만 몇 가지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크기가 빨리 커진다거나 색이 갑자기 더 진해지고 피가 나거나 가렵고 아프기 시작하면 망설이지 마시고 피부과에 가세요. 왜냐하면 일부 피부암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무서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손등에 있던 검은 점이 점점 커지는 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악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 떠도는 정보들 중에 위험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식초 바르면 검버섯이 사라진다. 베이킹소다로 기미 제거 가능하다.
레몬즙을 발라라, 소금으로 문지르면 좋다. 이런 말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식초는 산성이 너무 강하고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 강해서 우리 피부 장벽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특히 레몬즙 같은 경우는 햇빛과 만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실제로 이런 거 따라 하다가 화상 입고 피부염까지 생긴 분들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한 분은 인터넷에서 본 대로 식초를 희석해서 검버섯에 발랐는데 며칠 후에 그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따갑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화학 화상이라고 하면서 치료하는데 몇 주가 걸렸대요. 더 심각한 건 그 자리에 색소 침착이 남아서 원래보다 더 진해졌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50대 이상 어머님들 피부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예민해요. 피부가 얇아지고 회복력도 떨어지는데 이런 자극적인 걸 바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피부과 시술 말고도 집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대로 된 방법들이에요.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와 현대적인 지식이 만나서 탄생한 특별한 비법들이죠. 첫 번째는 들기름 달걀팩이에요. 피부 재생과 주름 개선에 정말 좋아요. 달걀 노른자 1개에 들기름 1큰술, 꿀 1큰술, 율무가루 1큰술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세안 후에 얼굴에 발라주시고 15분 있다가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돼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고 달걀 노른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보습에 정말 좋아요. 꿀은 천연 항균 작용을 하고 율무가루는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줘요. 이 조합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실제로 한 분은 이 팩을 2달 정도 꾸준히 하셨는데 주변에서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목 주변에 있던 작은 사마귀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들깨가루 요구르트 팩이에요. 각질 제거와 미백에 도움이 돼요. 들깨가루 1큰술에 꿀 1큰술, 요구르트 1큰술을 섞어주세요. 들깨가루가 너무 거칠지 않게 곱게 간 걸로 사용하시고요. 요구르트는 플레인으로 사용하세요. 설탕이 들어간 건 안 돼요. 들깨가루는 천연 스크럽 역할을 해서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피부 톤을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팩은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2번, 다른 계절에는 1번 정도 사용하시면 적당해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알로에 올리브 팩이에요. 진정과 촉촉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알로에 젤 반 컵에 꿀 반 큰술, 올리브 오일 3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알로에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올리브 오일은 깊숙한 보습을 해줘요. 알로에는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직접 잎을 따서 사용하셔도 되고 시중에 파는 순수 알로에 젤을 사용하셔도 돼요. 단 방부제나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고르세요. 이 팩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극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료가 우리가 먹는 것들이라서 안전해요. 혹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팔 안쪽에 먼저 발라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세요. 물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2~3달 꾸준히 하시면 피부 톤이 밝아지고 주름도 완화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팩을 열심히 해도 몸 안이 건강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정말 중요해요. 피부를 살리는 식습관 팁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나 파프리카를 매일 드세요. 키위 1개면 하루 비타민C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어요.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 예방에 도움이 되고 콜라겐 합성도 도와줘요. 항산화 효과가 있는 블루베리나 녹차도 정말 좋아요. 블루베리는 하루에 한 줌 정도, 녹차는 하루 두세 잔 정도 드시면 돼요.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는 달걀이나 두부를 꾸준히 드시고 좋은 지방을 위해서는 올리브유나 견과류를 조금씩 드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셔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져요. 단,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피부 건강의 진짜 비결이에요. 겉으로만 발라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안에서부터 건강해져야 피부도 따라서 좋아지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어렵지 않죠? 사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집에 있는 재료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검버섯과 기미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죠.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자외선 손상과 호르몬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알고 나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지시죠? 두 번째로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말라는 거였어요. 갑자기 커지거나 색이 진해지고 피가 나거나 아프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시라고 했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은 문제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전문가의 눈으로 한 번은 확인받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오늘의 핵심이었던 안전한 천연팩으로 꾸준히 관리하기였어요. 들기름 달걀팩, 들깨가루 요구르트팩, 알로에 올리브팩, 이 세 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무엇보다 자극이 없고 안전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번째로는 피부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드시라는 거였고요.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나 파프리카, 항산화 효과가 있는 블루베리와 녹차, 그리고 충분한 물 섭취까지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오늘 하루 팩 한 번 하고 내일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피부도 사람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최소 두세 달은 믿고 해보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천연 재료들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무엇보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톤이 밝아지는 게 느껴져요. 특히 들기름 달걀팩은 정말 추천해요. 처음에는 끈적거리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씻고 나면 피부가 정말 촉촉해져요. 그리고 꾸준히 하시면 잔주름도 많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관리를 하시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기신다는 거예요. 거울 보는 게 두렵지 않고 친구들 만날 때도 당당해지시죠. 그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또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호르몬도 안정되고 그러면 기미도 더 이상 진해지지 않아요. 정말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들어요. 피부과에서 레이저 한 번 받는 비용이면 이런 천연팩을 몇 달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부작용 걱정도 없고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혹시 주변에 검버섯이나 기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친구분들이나 이웃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저희가 이런 정보를 나누는 이유가 바로 더 많은 어머님들이 자신감을 되찾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거든요. 사실 우리 또래 어머님들 젊었을 때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여유가 없었잖아요. 가족들 챙기고 일하고 살림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15분, 20분이면 충분해요. 그 시간만 투자하시면 몇 달 후에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더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검증된 것들이에요.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와 현대적인 지식이 만나서 탄생한 안전한 방법들이죠.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앞으로도 이런 안전하고 검증된 피부 관리법들을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혹시 오늘 알려드린 팩을 해보시고 효과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어머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루어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하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님들,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검버섯이 있든 기미가 있든 그건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 하셔야 할 일이죠. 오늘부터는 더 자신감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거울을 보면서 한숨 짓지 마시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나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